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진국도 비트코인 채굴로 돈 버는 시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는 돈 벌려고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하락장에서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국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채굴 난이도가 10% 정도 급등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 올랐고요. 자, 콩고는 아프리카인데요. 여기에서 수력 발전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이유는 관광 수입 폭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의 대마 업체 역시도 코스타리카의 수력, 여기 이제 중남미네요. 여기서도 수력 발전소를 통해서 비트 채굴을 하기 위해 아예 그냥 사업 방향을 바꿨다. 자, 수력, 풍력, 태양력 이런 재생 에너지들은 일단 명분이 있습니다. 환경 파괴를 거의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로 그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자,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희소성이 있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서 광활한 시베리아에 발전소를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기사인데요. 자, 우리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주 벌판에 초대형 발전소 짓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란은 어떻습니까? 미국에게 그 경제 제재를 너무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합법화를 시켰던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대한 허가를 했던 나라가 바로 중동의 이란입니다. 자, 일본의 최대 전기 회사 도쿄전력,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이죠. 잉여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자, 잉여 에너지란 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쿄전력이 어떤 업체와 제휴를 해서 잉여 에너지를 사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자, 도쿄전력은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로가 녹아내렸죠. 이것을 피해를 보상해줘야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좋지 않죠. 자, 잉여 전력을 수익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자, 잉여 전력을 수익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정부 가장 밑에 줄 보시면 일본과 한국의 전력회사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죠. 자, 정부 용인이 없이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합니까? 자, 이 말인 즉슨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해 줬다는 말이 됩니다. 자, 한국전력 마찬가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전 언젠가 한국전력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미래의 일이라 치면 자, 잉여 전력이 있는 나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입니다.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본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퍼즐이 하나 풀린 게 있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일본의 금융청이 암호화폐 이게 현물입니다. ETF를 검토 중이다. 이게 2019년 1월 8일 기사죠. 제가 이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월은 암호화폐 가장 어두웠던 그 비트코인 기준 350만 원, 400만 원까지 내려갔던 최악의 시즌이었죠. 꼭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 비트 최저점에서 기관 투자 관심이 모여 있는 ETF 승인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바로 이틀 뒤에 이 소식을 부인합니다. 자, 암호화폐 ETF 승인 검토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딱 잡아댔죠. 자, 저는 이게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의 대기업 7곳에서 출자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자, 코인 거래소입니다. 자, 미쓰비시, 미지오, SBI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 7개가 좀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다. 자, 이거를 보면 얼마 전에 출시를 했죠. 월가 연합군이 코인 거래소 하나 만들었죠. EDXM이라고 좀 판박이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이 EDXM은 올해 1월에 런칭을 했고요. 일본의 연합군 거래소는 올해 9월달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도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죠. 크라켄 재팬, 이게 미국에 있는 거래소인데 일본 지사가 왜 철수를 할까? 자, 코인베이스도 뭐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일본 사업을 대부분 종료하고 직원들을 막 잘라내고 있을까? 자, 반면에 바이낸스, 이건 이제 그 미국 기업은 아니죠. 자, 글로벌 거래소는 그냥 무자비하게 일본에 쳐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도 좀 의미심장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국외 발행은 이제 미국입니다. 주로 미국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USDC나 테더가 유통이 되고 결제 쓰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충격적인 일인데요. 디지털 달러가 일본 내 침투를 해서 화폐 주권이 이게 침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브라질 같은 개도국도 아니고 일본 내에서 허용이 된다? 이게 사실 좀 쇼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일본과 미국은 모종의 합의가 이미 완료가 되었다. 자, 지금 작금의 현실이 자, 중국과 북한을 명분으로 자,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있죠. 자, 중국은 국방 예산을 무려 30년간 거의 뭐 39배를 증가시켰죠. 미국 다음을 추격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일본 역시도 뒤질세라 방위비를 이 2배로 증액했고요. 군사비가 세계 9위에서 지금 3위를 넘보고 있죠. 자, 일본이 군사비 지금 증액을 하는 3위까지도 미국에서는 허용을 해줬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미국은 일본 코인의 수익화 사업을 허용했다라는 저의 어떤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 기존에 보수적이었고 뭐 상장 조건도 너무 복잡했던 일본이 일본 전력, 최대 전력이죠.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자, 어벤져스 코인 거래소 론칭이 곧 되는 거죠. 상장 조건들이 완화가 됩니다. 자, 미국계 거래소가 철수했다는 의미는 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 수익 가져가라. 나는 빠질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 내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일본 내 유통시켜라. 이게 이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 뭐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잖아요. 자, USDC와 테더, USDT가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무제한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왜요? 기존에는 국채와 달러를 누군가 계속 사줬는데 지금 안 사주죠. 자, 이것을 국채와 달러를 준비금으로 해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누군가는 미국의 빚과 달러를 계속 사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일본 내에도 퍼뜨리겠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채굴로 돌아오면 미국에서는 최초로 일단 텍사스의 포트워스라는 주가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지금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를 나타낸 건데요. 자, 미국이 1위입니다. 2위가 놀랍게도 중국이네요. 여전히 20% 정도 전 세계 채굴을 담당합니다. 물론 21년도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치고 올라왔죠. 자, 3위가 의외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중국이 당국 철퇴를 내렸죠.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입니다. 자, 알고 봤더니 VPN을 이용해서 몰래 채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입니다. 3위가 의외로 카자흐스탄, 캐나다, 러시아 순이 됩니다. 미국을 좀 살펴보면 일단 뉴욕이 약 20% 1위고요. 켄터키주가 18.7%, 조지아주가 17.3%, 텍사스가 14% 정도 되네요. 하지만 소위 텍사스가 가장 핫하다. 이유는 전기료가 낮고요. 규제가 좀 완화가 된 지역이다 보니 비트메인과 같은 다양한 채굴업체가 텍사스로 몰려들고 있죠. 실제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텍사스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있죠. 미국 뉴욕 주지사가 결국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 금지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악재가 되겠죠. 근데 이거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게 아닙니다. 자, 2년 동안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으로만 채굴해라. 자, 이 화석 원료 쓰지 말고 친환경 에너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을 제한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채굴을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은 2년간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업계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규제에 이제 지속 가능한 채굴을 하자. 이제 업계 주요 인사들이 이제 뭉쳤죠. 블럭이라고 하는 그 전 스퀘어라고 하는 기업과 이제 테슬라 또 이제 그 블록스트림의 주요 창업자들이 텍사스주의 테슬라의 태양열 설비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배터리로 이용해서 채굴을 하겠다라고 지금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미국에 있는 최대 석유 생산 업체 엑손모빌이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이 훨씬 넘었고요. 플레어 가스를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금 1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그 가스를 태우면 뭐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럴 바에는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리자. 자, 엑슨모빌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프리카 중동은 어떠냐?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을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다. 자, 천연가스를 그냥 태우면 환경오염이 뭐 계속 우려가 되는 거죠. 자, 케냐의 최대 전력 공급 업체에서는 지열, 그 땅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죠. 이것도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오만 중동의 국부펀드는 지금 천연가스에 기반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보셨던 엑소모빌과 똑같이 비트코인 잉여 에너지로 채굴하고 있는 거죠. 자, 바이든 정부는 전기가 처음에 너무 많이 들고 환경 오염이 되니 채굴 금지를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니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이것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전기요금이 쌀 때는 밤 같은 때가 되겠죠. 아무도 안 쓸 때는 채굴기를 켜고 전력 수요가 많다 싶으면 전기요금 비쌀 때는 이제 채굴기를 끄고 해서 자, 버려지는 전기를 이렇게 좀 잉여 전력을 누군가 소비해 줘야 한다. 이게 비트코인 채굴이란 얘기죠. 사실 비트코인 채굴에 잉여 전력을 공급하면 정부도 좋습니다. 빚이 엄청 많죠. 자, 채굴 업체도 전력을 싸게 공급받으니 좋고요. 전기 업체 역시 버려야 할 전력을 팔아서 이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금지시킬 수는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만약에 이 풍력, 태양력, 지열 이런 것들이 사실 효율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계속 버려진다? 그러면 민간 업체에게 손실을 보전을 해줘야죠. 자, 그래서 허용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이유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잉여 전력이 많이 생산돼서 싼 값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이제 가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이미 1년 가까이 된 기사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천연가스로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었죠. 자, 오만 투자청 여기 또 한번 그 투자를 한 기업이 있었으니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 역시도 지금 채굴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자, 시장이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CES 올해 그 전시장에서 암호화폐 채굴기 관련 기술이 나왔죠.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고요. 그리고 ASIC 이제 주로 채굴기에 쓰이는 그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쉽게 수요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전 세계가 돈 벌려고 채굴 경쟁을 벌이고 있죠. 자, 중남미, 아프리카, 산유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일본
북미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됩니다. 이제 중국. 자, 채굴을 하고 있는 거다. 자, 뭐 이거는 그 상식인데요.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세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거나 아니면 채굴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이나 지금 기관들도 뭐 비트코인 사서 보유를 하고 있죠. 자, 국가들은 아직은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들, 아래 보시는 국가들은 그래서 채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의 총 수량 몇 개입니까? 2100만 개죠. 자, 4년 주기마다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죠. 자, 수요 증가가 만나게 되면 기대하는 것은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 국가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없이 채굴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허용한다. 이거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저는 이게 이제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분기 내에 발행할 예정. 그러니까 거래를 허용을 뭐 그래봤자 1월 이제 갔고요. 2월과 3월 내에 뭐 거래를 허가해 주겠다. 일반 개인 투자자 말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뭐 주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비트나 이더나 뭐 비트코인 캐시나 좀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 그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끔 하겠죠. 자,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폭발할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 현물의 ETF 출시는 사실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올해는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어찌 됐건 언젠가 이게 출시가 되면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기관뿐 아니라 국가도 매입을 할 수가 있죠. 자, 캐시 우드가 2015년 비트코인 200달러 주고 샀던 돈나무 언니는 2030년 비트코인 하나당 뭐 100만 달러를 뭐 제시를 했죠. 목표로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조차도 보수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투자 성공이 왜 극소수만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들죠. 자, 지금 이 큰 간절함과 큰 확신, 큰 인내가 없이는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 버티기가 매우 힘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무쪼록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좀 확신을 갖고 인내심을 키워 넣는다면 뭐 결과를 알고 보는 우리 축구 경기처럼 다 같이 성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